안녕하십니까. 천음소의 노동과 정치 108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7월 5일 일요일 오후 7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107번 방송에서 지금 우파 진영에서 부정선거 시비를 이제 빨리 종결짓고 2년도 안 남은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목표로 올바른 전략 전술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의 첫 출발점은 무엇이냐? 지금 객관적인 정세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대한민국의 현 정세는 저는 제2의 이념전쟁기다 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1의 이념전쟁기는 언제냐?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뒤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기까지 3년간의 미군정 시기가 제1의 이념전쟁기였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을 통해서 소위 좌파들의 그야말로 씨가 말랐는데 그 뿌리가 살아남아서 꿈틀꿈틀 살아남아서 지금 그들이 다시 모든 권력을 장악한 그런 지금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과 2년도 안 남은 2022년 3월 9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8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좌파가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끝이다. 망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정말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 아주 절박한 시기다 라고 하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을 전제로 하고, 그럼 이 이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 전술을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금과옥조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지피를 해야죠. 적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적이란 누구냐?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이 해방되고 나서 지금 만 70년이 경과했지 않습니까? 이 70년 동안 준비를 해왔다고 보아야 합니다. 70년 동안 준비를 해서 마침내 권력을 다 장악했죠. 그리고 북한과 어떤 연방제를 통한 공산주의 사회로 지금 가려고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8개월밖에 안 남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우파가 이기려면 그들이 70년 동안 했던 그 어떤 성공의 전략을 1년 8개월 만에 압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학습을 먼저 해야 된다. 그것이 지피죠, 지피. 저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은 핵심 지도부가 있었습니다. 핵심 지도부, 즉 공산혁명을 이루기 위한 핵심 지도부가 누구냐?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내세운 교실을 아주 하나님 말씀같이 받들어 모신 이 땅의 주사파들이 또 뒷받침했죠. 그래서 모든 어떤 투쟁 방침은 북으로부터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라디오 방송, 단파 방송 이런 걸 들으면서 남한에 있는 주사파 아이들이 그것을 실행했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현재의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주사파의 뿌리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남한 정권을 아주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꼼짝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핵심 지도부가 구축이 되어서 그들이 채택했던 전략은 무엇이냐? 통일전선 전략이었습니다. 통일전선 전략.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본과 계급을 몰아내고 공산혁명을 일으키기 하기 위해서 우리 남한에서 미군을 쫓아내고 권력을 장악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모든 어떤 뭔가 연대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끌어모았죠. 그래가 하나하나 야금야금 먹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그들은 핵심 지도부가 있었다. 그건 어디냐? 북한이었다. 그 북한의 지령을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주사파들이 이 남한에서 그들의 손발 노릇을 했다. 이렇게 보아야 그것이 정확한 판단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전략은 그런 통일전선 전략이었고, 그들이 채택했던 전술은 프레임 전술과 기만 전술입니다. 프레임 전술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목표로 하는 공산혁명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든 것이죠. 그 프레임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김일성을 항일 무장투쟁의 아주 역사적 영웅으로 내세운 것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이고, 그 위에 많은 수많은 근대사를 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프레임에 맞춰서 조작하고 만들어내고 했던 것이죠. 그 프레임을 대중에게 인식시키면서 그들은 기만 전술을 폈습니다. 그래서 좌파의 기만은 그들의 전술이라고 봐야 합니다. 소위 우파에서 뭐 거짓말로 판명되면은 뭔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하죠. 그러나 그들은 기만을 그들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로 채택했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채택했던 전투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채택한 전투 방식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동전이고 하나는 진지전입니다. 기동전과 진지전, 이것이 그들이 채택했던 전투 방식입니다. 기동전이라는 것은 그들의 세력이 막강하게 커져서 직접적인 어떤 폭력적인 방법을 시행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폭력적인 어떤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6.25 전쟁이 그들이 했던 기동전의 방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내전과 유사한 대구 폭동, 유순 반란 사건, 제주도 제주 4.3 사건, 이런 것도 그들이 기동전의 한 형태였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5.18도 그런 관점에서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지전이란 무엇이냐? 진지전이란 것은 그들의 힘이 약할 때, 이런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서 시민 단체를 동원한 그들의 동조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진지전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진지전을 아주 교묘하게 잘 사용하였습니다. 진지전을 내세운 대표적 인물이 그람시입니다. 그람시,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시한 이탈리아 공산당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람시가 고민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무엇이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필연적으로 공산화가 된다. 그것이 역사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본주의가 발달한 그 당시 영국, 프랑스, 독일이 러시아보다 훨씬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이탈리아도 러시아보다는 더 자본주의 발달했죠. 그런데 그런 그 서구라파의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마르크스가 예언했던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러시아, 가장 농업국가고 가장 낙후된 러시아에서 어떻게 공산혁명이 먼저 일어났느냐, 이것이 그람시가 고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그람시가 어떻게 찾았느냐? 자본가 계급 자본가 계급이 그 지도적인 그 위치를 차지한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때 미국을 예로 많이 들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대해서 뭔가 어떤 달콤한 사탕을 줬다 이죠. 그리고 그들을 자기 자신들, 그러니까 어떤 혁명을 일으킬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끔 뭔가 어떤 이익을 줘가지고 노동자들을 어떻게 교화시켰다 그럴까요? 순화시켰다 그럴까요? 그런 노동자의 정신 상태를 지배한 그런 헤게모니를 자본가 계급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자본가 계급의 동의를 받은 그 바탕하에 노동자 계급을 지배하고 착취했다. 이런 논리를 그람시는 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가 계급이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자본가 계급이 그런 교묘한 헤게모니를 가지고 노동자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람시는 무엇을 주장했느냐? 헤게모니를 쟁탈해야 된다. 대중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정신 상태를 이 공산혁명에 동조하도록
지식인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지식인의 역할을 아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문화 권력을 장악하는 진지전을 피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개발했던 인물이 그람시입니다. 그 그람시의 진지전의 그 전투 방식을 우리나라 좌파들이 채택했던 것이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반공을 국시로 하고 공산주의가 뿌리낼 수 없도록 어마어마한 그런 그 경제 발전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성장했던 지식인들, 학생계층을 그들의 문화 권력의 앞잡이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진지전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것을 분석한 대표적인 책이 여기 있습니다. 조우섭, 이치현 좌파 문화권력 3인방이라는 저술입니다. 이 책도 저희가 만든 자유와 진실 25권 중에 한 권으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인물이 백낙청, 이영희, 조정래 이 세 사람을 들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문화권력을 장악해가지고 뭐 언론뿐만 아니라 뭐 연극, 영화, 모두 예술 분야, 뭐 어떤 지식 계층에서 이들이 사실은 권력을 장악했던 그런 인물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위 좌파의 핵심 지도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사파 아이들 8.2학번부터 시작해서 대학생들이 그들의 하부 조직을 구성하고 북한의 지령과 이 문화 권력을 장악한 이들의 핵심 지도부의 지휘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좌파 세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좌파가 마침내 모든 권력을 지금 장악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 자유우파 진영은 어떻게 권력을 찾겠습니까? 좌파들이 70년 동안 이루었던 그 모든 전략 전술 전투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다시 우리가 뭔가 권력을 빼들어 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불과 1년 8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바로 앞에 107번 방송에서는 먼저 대한민국의 현 상황, 정세 판단을 정확하게 지금이 이념 전쟁의 시기다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번 방송에서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이런 이념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지도부를 구축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방안이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지도부의 구축,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핵심 지도부를 어떻게 구축하고 그 핵심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